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유로 2022 이제 개막을 합니다. 6월 11일 이곳 시간으로는요. 6월 11일에 개막을 하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2일 이제 새벽에 경기를 이탈리아와 터키의 경기를 시작으로 한 달간의 열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번 유로 2020은요. 총 24개 팀이 출전을 합니다. 각조 1위와 2위 12개 팀이요. 16강에 바로 직행을 합니다. 그리고 각조 3위 가운데서 상위 4개 팀이 16강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결승전은요. 영국 런던 웸블리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우승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떤 이제 우승팀이 이 유럽 현지에서는 어떤 팀을 우승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요. 역대 유로 우승국은 어떤 팀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960년부터 유로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1960년에는 소련이 우승했고 그 다음에 스페인, 이탈리아, 서독, 체코슬로바키아, 다시 서독,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이제 독일, 통일이 됐으니까 독일이죠. 그리고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이렇게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독일이 3회 우승을 했습니다. 3회 우승에 3회 준우승을 차지했어요. 독일은 1972년, 1980년 다 서독으로 나와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1996년도에 잉글랜드에서 열린 유로 96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승에서 패배해서 준우승을 했던 것은요. 1976년 그리고 1992년 그리고 2008년에 결승에 올랐지만 패배를 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페인도요 3번 우승을 했습니다. 1964년도에 한번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2008년도 여기에 2012년도 2회 연속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준우승은요 한번 했어요. 1984년도에 프랑스와 맞붙었는데 그때 지면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이 3회 우승으로 최다 우승 팀에 지금 영광을 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2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84년 그리고 유로 2000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유로 2000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트레제게였나요? 골을 넣고 상당히 기뻐하는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한데 그게 벌써 21년 전의 일이네요. 2016년도 그 프랑스에서 열렸던 유로 2016 결승에서는 포르투갈에게 지면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팀들은 한 번씩 우승을 차지한 팀인데 소련, 아직 러시아가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소련이 1960년에 우승을 한번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1964년, 1972년, 그리고 1988년에 다 준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탈리아도요 한 번밖에 우승을 차지를 못했습니다. 1968년도에 우승을 차지를 했었네요. 준우승은 2번 했습니다. 유로 2000 그리고 유로 2012에서 준우승을 했고요. 체코가 1976년도에 우승을 한번 차지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 96에서 결승까지 올랐는데 이때는 독일에게 지면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포르투갈이요 우승을 한번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준우승 유로 2004에서 그리스를 만났는데 그리스에게 지면서 준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덜란드는요 1988년도에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덴마크 1992년도에 우승했고 그리스가 2004년도 이게 어떻게 보면 덴마크 우승 차지한 것보다도 더한 이변이었죠. 그리스가 우승을 2004년도에 차지를 하면서 완전히 기적, 돌풍을 일으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고슬라비아가 1960년, 1968년도에 준우승을 2번 차지한 바가 있고요. 벨기에가 1980년 대회에서 결승에 올랐습니다만 서독에게 지면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현지에서의 예상 우승팀 어떤 팀이 있을까요? 예상을 가장 객관적으로 하는 데는 아무래도 돈을 걸고 돈을 받는 도박 회사들이겠죠. 그래서 유럽 도박 회사들의 그 배당률을 한번 봤는데요. 그 배당률 순위를 보면 프랑스가 가장 배당률이 낮습니다. 배당률이 낮을수록 우승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프랑스의 배당률이 대부분 보면 2분의 9, 2분의 9, 4, 한 4.5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배당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파운드를 걸면 4.5라고 하면 1파운드 걸어서 프랑스가 우승을 하면
4.5파운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파운드에다가 플러스 원래 건 1파운드까지 해서 총 5.5파운드를 돌려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프랑스의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위가 의외로 잉글랜드입니다. 네. 잉글랜드의 전체적인 배당률은 5에서 6 사이 정도, 5.5, 그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3위가 벨기에, 약한 여기도 5.5에서 6, 6.5, 그 정도 사이에 되는 그런 배당률입니다. 그리고 4위가 이탈리아, 5위가 독일, 6위가 포르투갈, 7위가 스페인, 8위가 네덜란드, 9위가 덴마크, 10위가 크로아티아. 이런 식으로 유럽의, 특히 이제 영국 쪽 도박 회사들은 배당률을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프랑스의 우승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프랑스일까요? 일단 프랑스는요, 지난 그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한 해결사의 삼각편대가 있죠. NBA 라인이라고 삼각편대라고 저는 이름을 지었는데, M, 네, 킬리안 음바페 M, B, 카림 벤제마의 B, A, 앙뚜안 그리즈만의 A, 그렇게 해서 NBA 삼각편대가 가동을 하게 됐고요. 특히 이제 벤제마가 그동안 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되면서 2016년, 2015년 11월 이후로 프랑스 대표팀에서 들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복귀를 하면서 확실한 해결사, 확실한 골게터, 확실한 스트라이커, 네, 벤제마가 합류를 했다라는 거, 그만큼 공격력이 좋아졌다. 여기에 뭐 캉테라든지 뭐 그쪽에 있는 허리 라인도 그렇고요. 또 뭐 뒤쪽에 있는 막 바란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또 센터백 라인, 또 수비 라인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또 잉글랜드가 2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인용한 그 오드, 그러니까 배당률은 대부분 이제 영국 쪽 도박 회사의 배당률이 많은데요. 잉글랜드가 왜 2등이냐? 사실 잉글랜드는 유로에서는 결승전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는 팀입니다. 우승도 못했죠. 당연히 준우승도 못했겠죠. 결승전 한 번도 못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왜 우승 예상 순위 2위까지 올라갔냐? 일단 해리 케인의 존재가 상당히 큽니다. 해리 케인의 경기력에 물이 올랐다라고 이제 좀 예상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런던 웸블리에서 치릅니다. 그리고 조 1위로 16강에 올라가면 그것도 런던 웸블리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8강 빼놓고, 그러니까 4강과 결승이 모두 웸블리에서 열리기 때문에 8강을 제외한 모든 경기를 웸블리에서 할 가능성이, 결승까지 진출했을 때는요, 모든 경기를 웸블리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홈 어드밴티지, 거의 뭐 홈 2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이게 영국 도박사, 영국 도박 회사들이 좀 많이 이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영국 나름대로의 국뽕이죠. 네,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도 이렇게 또 그런 거를 또 팔려면 또 약간의 국뽕을 자극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어쨌든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라는 거가 조금 많은 점수를 먹고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기에가 3위인데 우승 이제 예상 순위 3위인데, 일단 벨기에는 현재 FIFA 랭킹 1위입니다. 그리고 유럽 무대로 호령하는 스타들이 정말 질비합니다. 루카쿠도 있고요. 뭐 알더베이럴트, 베르마일렌, 뭐 얀베르통원, 뭐 이런 카스타뉴, 뭐 이런 선수들, 진짜 베르마일렌 그 비셀고에서 지금 뛰고 있지만 이 선수를 제외하고는 정말 유럽 무대 내로라 하는 그런 선수들이죠. 막 악셀 비첼이라든지 뭐 더브라이너 말할 것도 없고요. 트로강 아자르, 요즘 뭐 에당 아자르도 어쨌든 간에 뛰고 있고, 뭐 샤들리라든지 틸레망스, 뭐 이런 팀들이 이제 이런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진짜 스타 군단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팀의 에이스인 케빈 더브라이너의 이 부상,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다쳤잖아요. 그 안토니오 리디거랑 부딪히면서 다쳤는데 안아골절까지 와서 안 좋은 상태였는데, 이 더브라이너의 회복 여부가 벨기에의 최종 성적, 최종 결과를 좌우할 뭔가 키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현지의 뭐 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로 2020에서 현지에서 예상하는 득점왕은 누구냐? 5명 정도 상위 5명을 보시게 되면 이 도박사들의 예측인데, 일단 로멜로 루카쿠, 그리고 2위는 해리케인, 킬리안 음바페가 3위고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4위, 그리고 카림 벤제마가 5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선수들 그 누가 득점왕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만큼의 역량과 능력, 그리고 또 팀의 능력을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지난 대회 득점왕은 앙뚜안 그리즈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 득점왕은 이 5명 중에서 한 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예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댓글로 우승팀 그리고 득점왕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12일 0시까지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정답을 이제 맞추신 분에게는 이제 대회가 끝나고 제가 소정의 상품을 연락을 드려서 소정의 상품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누가 우승을 하고 누가 득점왕을 할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댓글 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예측,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달아주시면 상당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